한정판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클릭을 받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거를 뚫어내는 게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고추, 이렇게 잖아요 고춧가루. 이런 거 검색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구매 전환이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8000% 나오고 뭐 10,000% 나오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네요. 조금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또 계절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은 이제 계절과 좀 민감한 농산품을 판매하시는 이제 고춧가루 파는 사람 정호윤 대표님을 모시고 또 온라인 이커머스에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고춧가루 파는 사람 그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정호윤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 10년 정도 고춧가루만 전문으로 이제 생산하지 않고 제조하지 않고 유통으로만 하고 있는데요. 오늘 투트랙님 채널에 나와서 제가 어떻게 팔고 있는지 한번 좀 소개해 드려볼까 합니다. 직접 생산하지 않고 그쵸, 그냥 유통만 하는데 네. 고춧가루는 또 스테디 하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좀 줄어들고 있죠. 왜죠? 20대, 30대는 소비 연령이 거의 없고 타겟이 40대에서 60대 주부님들 대상이기 때문에 또 집에서 김장하는 문화가 또 많이 사라져서 국산 수요도 많이 줄고 있어요. 이야, 위기의 남자입니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남자입니다. 아이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저희가 이제 고춧가루 파는 사람이라고 이제 직관적으로 설명은 드렸지만, 이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이제 진짜 그냥 고춧가루 그냥 원물 이 자체를 판매하고 있고요. 제가 한 2015년 정도에 사업자 개설을 해서 현재 한 10년 정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온라인을 하신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고춧가루를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다른 데 취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뭐 이렇게 하다가 진짜 우연히 아시는 분의 소개로 고춧가루 회사에 취직이란 걸 처음 해봤고 고춧가루 회사에? 네. 고춧가루 회사에 정규직으로 4대 보험이 되는 일을 그때 처음 해본 거예요. 그때 해보고 거기서 이거 괜찮겠다 하고 1년 정도 직원으로 일하다가 좋은 분들 만나서 그 다음에 독립해서 이제 사업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고춧가루 어떤 매력이 있었길래 퇴사까지 해갖고 본인 사업으로 왔을까요? 처음에 만약에 고춧가루가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지식이 있었다면 고춧가루 선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춧가루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춧가루밖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건 다 고춧가루밖에 없어. 네. 나는 근데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고춧가루를 한번 직접 팔아볼래. 뭐 이런 건가요? 뭐 1년 정도 해보니까 이렇게 내가 노력을 하면은 성과가 이렇게 오네? 라고 직원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그럼 이거 내가 해볼만 하겠다 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1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처음에 취업을 하셨던 그 고춧가루 회사는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던 유통회사였던 거예요? 원래 있던 그 제가 취직한 회사는 우리가 주변에 보이는 우리 무슨 맛집들 있잖아. 맛집들 동네에 있는 식당에 가서 방문 판매하는 회사예요. 온라인 판매가 아니고? 온라인 판매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방문 판매로만 하는 회사였고 저도 처음에 입사했을 때 한 3년 정도 방문 판매를 했었어요. 영업의 끝판이라는 진짜 힘들잖아요. 콜드 케이스가 되게 많다고. 그때는 힘들지 모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방판을 하던 고춧가루를 온라인과 접목을 시킬 거라는 거는 또 어떤 계기로? 한 3년 정도 방문 판매를 하니까 한 매출이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고춧가루 팔아서. 근데 여기서 한계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체력 한계.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지만 어느 날은 너무 힘들어서 못 나간 적도 있고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 목감기가 심하게 와서 멘트도 잘 안 나온 날도 있고 그런 날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그 방문 판매는 제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경기도 하남이란 말이에요. 이 하남에서 갈 수 있는 반경이 1시간 이내에 영업할 수 있는 군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뭐 2시간, 3시간 이렇게 뭐 지방을 간다거나 이렇게 갈 수 없고 지역적 한계를 또 느꼈고 그리고 매출이 4, 5천만 원에서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아무래도 근처에서만 영업을 하니까. 네. 뭐 계속 없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뭐 그런 한계점들이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하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아무리 열심히 해도 뭔가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에서 온라인 판매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게 되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엄청 성장했을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또 인터넷 온라인 4차 산업 붐과 동시에
그쵸. 온라인 하고 나서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게 된 거예요? 정말 그때가 황금기라고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너 돈 많이 벌었겠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때 시작을 했지만 돈을 못 벌었어요. 왜요? 제가 3년 동안 방문 판매를 했잖아요. 온라인 지식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오프라인 판매하듯이 온라인에도 판매하면 되겠지, 상품만 열심히 등록하면 되겠지 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상품만 열심히 등록하고 그리고 뭐 마케팅이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해왔던 방식으로 하면은 온라인에서 돈을 벌 거야 라는 아주 무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온라인을 시작했지만 매출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전향하고 얼마 정도 있다가 좀 이거는 진짜 정말 하길 잘했다 할 정도 매출 나온 게 언제 정도인가요?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온라인으로 좀 매출이 폭발적으로 좀 성장했다라고 느끼거든요. 2015년이니까 한 20년? 2020년? 한 20년 정도에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추라는 이 시장은 농산물이잖아요. 네. 생산량이 계획대로 가공식품처럼 안 나와요. 근데 그때 폭우가 왔었어요, 우리나라에. 고추 농사는 물이 많으면 다 죽는데 이게 폭우가 왔는데 저는 재고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농산물은 10%만 이렇게 공급이 부족해도 가격이 10% 20%가 아니라 50% 100%씩 이렇게 오르는 시기였거든요. 제가 그 시기를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냥 버티기만 하면 되네? 라는 생각을 또 그때 좀 갖게 됐어요. 이 오프라인 관리를 하면서 온라인을 곁다리로 하는 거여가지고 온라인에 대해서 막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그때 매출이 오르는 걸 보고 온라인에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5년 정도 지나고. 처음에 그러면 회사를 다니다가 얼마를 정도를 가지고 나와서 본인만의 일을 시작했을까요? 일을 해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랑 뭐 군대에서 휴가 나와서도 계속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서 모아 보니까 제가 그때 24살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 1,000만 원 가지고 방문 판매하려면 지하철 타고 갈 수 없잖아요. 차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1,00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차는 경차밖에 없었고 380만 원짜리 차가 있어요. 제 첫 차여가지고 너무 애지중지하게 탔었는데 하여튼 그 차를 구매해서 방문 판매를 시작할 때 현금으로 한 600에서 한 700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간 이 비즈니스는 이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유통을 하는 거다 보니까 큰 돈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 있나 보네요. 네, 큰 돈이 없어도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현재 월 매출과 순이익이 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그냥 온라인으로만 한 1억 5천에서 한 2억 정도 나오고요. 지난달에 2억 3천 했더라고요. 올해 최고 매출을 지금 갱신하고 있고 순수익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게 5% 내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더 되긴 하는데 계산을 사실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번 거는 이제 내년 5월 돼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확실히 유통 마진이 좀 적을 수 있군요. 네. 그래도 네, 상품 하나만 생산하는데 이 고춧가루 이제 유통만 하시다가 이제는 생산에도 참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생산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생산에 참여는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제가 이 투트랙에 나온 방법과 동일한데요. 바로 콘텐츠 마케팅을 저는 계속해서 또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나를 알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중에 찾은 방법이 유튜브였어요. 그러니까 제 구독자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많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해보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산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유튜브를 보고 제가 고춧가루를 얼마 정도 판매하고 저희 창고나 뭐 이런 것들이 영상이 나가다 보니까 그분은 생산과 제조에 아주 특화된 분인데 판로가 걱정이었고, 저는 생산과 제조는 아예 안 하고 유통은 자신 있는데 아이템만 좀 좋으면은 내가 잘 팔 수 있을 텐데 서로의 니즈가 맞았던 거죠. 그러다가 생산자와 만나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이메일이 오거나 비즈니스적으로 한번 뭐 이야기해보자라고 해서 직접 이제 가서 선택을 하신 거네요. 네, 오셨어요, 그분들이. 오,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제 그분들의 고춧가루가 좋은지 안 좋은지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그분도 나를 선택을 해야겠지만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그분들을 같이 협업을 결정을 하시나요? 기준을 딱딱딱 놓다기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수많은 거래 업체들이랑 거래를 하다 보면은 품질이 좋고 나쁨은 고춧가루 세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께 아무리 좋아봤자 진짜 손톱만큼 좋고 아무리 나빠봤자 손톱만큼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향평준화가 돼 있구나. 네, 맞아요. 품질이 거기서 거기인 느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가격도 영향을 미치긴 해요. 그러니까 정말 생산자의 가격으로 주면은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물론 가격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떻게 사업을 일고 왔냐? 그 지역의 평판, 그리고 그 업체에 갔을 때 들리는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격, 뭐 품질, 뭐 생산 시설 뭐 다 좋은데 결국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사람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거래를 이제 계속 저희가 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농산물이란 거는 가격 변동이 계속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주는 게 10,000원이었는데 시장가가 떨어졌어. 근데 이 얘네가 욕심을 부리는 거야. 처음에는 우리 거래처를 잡고 싶어서 가격을 맞춰준다고 다 왔는데 그게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은 가격이 우리께 너무 비싼 거예요. 자기네들 마진 욕심을 계속 부리는 거죠. 처음에 마진이 아니라. 함께 갈 상생이라는 마음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벌까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확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걸로 간접적으로 좀 파악을 한다. 네. 야, 이거 재밌네요. 근데 이 궁금한 게 왠지 모르게 그 정 대표님 그 고춧가루는 쿠팡보다는 스마트 스토어에서 잘 팔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쿠팡을 잘 안 하기도 하고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스마트 스토어 이용하는 방식이 조금만 찾아보더라도 요즘에는 SEO라든지 뭐 등록하는 방법, 뭐 상인 노출하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근데 사실 그 방법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클릭을 받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그거를 뚫어내는 게 콘텐츠 마케팅, 그 유튜브를 통해서 유튜브에 있는 트래픽을 제 스마트 스토어로 쏘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더 매출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 좀 구매가 되든 안 되든 유효한 트래픽을 어떻게든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구매 전환이 이루어지면 더 좋지만 네. 안 일어나더라도 클릭은 되니까 맞아요. 스마트 스토어를 이제 홍보를 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더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네. 그럼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 거의 딱 두 개만 놓고 하시는 거죠? 맞아요. 이번 TMF 사태가 있어서 다른 플랫폼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면 쿠팡과 지금 스마트 스토어 두 개가 있다고 하는 판매 비중은 어떻게 돼요? 스마트 스토어가 한 70% 정도 되고 쿠팡이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쿠팡이 30% 정도 되는 거는 아무래도 쿠팡의 트래픽을 또 이용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로켓 그로스를 좀 한다거나 그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시세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거는 경쟁사의 가격을 보고 정하기보다는 실제로 시세를 보고 그 다음이 경쟁사 가격을 보고 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맞아요. 가격 정하는 거 정말 어려운데 저도 매년 이제 고추는 시즌제라서 1년에 한 번 딱 수확이 돼요. 그래서 가격을 정할 때 농가도 지금은 생각해야 되고 판매하는 저의 마진도 생각해야 되고 구매하는 사람들의 입장도도 생각을 하고 시장 조사를 해보죠. 근데 가격을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품질을 만든다 라는 생각으로 또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대부분 구매가 이루어져서 가격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비싸지만 않는다면은 저희의 생산 스토리를 들려줌으로 인해서 가격 비교 경쟁에서 조금 멀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구매 전환율이 낮다 그러셨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전환율은 낮은데 전환율은 낮지만 트래픽 자체가 네이버보다 훨씬 높거든요. 이거 자료가 제가 있긴 한데 네. 유튜브가 진짜 압도적이네요. 색깔이 일단은 들어오는구나. 구매 전환을 떠나서. 네,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고 전환율은 낮지만 워낙 압도적으로 네이버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에서 들어온 것보다 구매액 그리고 구매 결제 금액은 훨씬 좀 높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입은 키워드로 유입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뭐 유튜브에도 키워드를 해서 올릴 테고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전부 다 키워드 유입이나 CPC 광고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키워드는 어떻게 잡으세요? 그냥 고추, 뭐 이렇게 잖아요. 고춧가루, 정말 국내산. 키워드 광고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이런 거 검색하나 싶을 정도의 그런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대형이든 중형이든 나누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검색량에 따라서. 저는 아주 작은 거, 그러니까 70원짜리만 10만 개 깔아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워드 광고 벌크 키워드네요, 거의. 그거를 이제 매년 돌리다 보면은 그 중에서 구매 전환이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70원을 썼는데도 뭐 8,000% 나오고 뭐 10,000% 나오고 뭐 그런 것들만 하고 있어서 한 달에 뭐 5만 원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걸로 5만 원 안 쓰고 한 100만 원 정도, 시즌 때는 한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고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초소형 키워드 아주 작은 걸로만 10만 개 깔아놓고 쿠팡은 안 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해서 생긴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근데 고춧가루를 팔든 뭘 팔든 간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은 컨텐츠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은 정말 상품 상세 페이지 작성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고춧가루는 뭘 보여줘야 되나? 맞아요. 처음에 상세 페이지야 하면은 우리가 클릭해서 들어가는 것부터 이렇게 상세 페이지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상세 페이지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만 나열해도 저는 팔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얘가 노출이 되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클릭을 받을 수 있는 대표 이미지부터 저는 상세 페이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대표 이미지에서조차 클릭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상세 페이지를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어 놔도 그거는 소비자가 클릭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대표 이미지 잡는 데 최우선적으로 하고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농부들이 약간 모자를 쓰고 고춧가루를 들고 있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잘 먹혀요. 실제로 얘가 농사를 지어서 고추를 판매한다 라는 어떤 그 농부의 이미지가 소비자들 타겟층이 40대, 50대, 60대다 보니까 또 주부님들이시고 어머님들이시고 상세 페이지는 대표 이미지 클릭에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 조사를 꼭 하고 그 이미지를 만드는 데서부터 상세 페이지 시작하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상품 SKU가 많지 않기 때문에 CS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도 CS 좀 이렇게 뭔가 일어나면서 그런 뭐 실수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판매자라면은 CS 정말 피할 수 없는데 식품, 특히 고춧가루는 저희가 한 달에 한 3,500건 정도 지금 택배가 나가는데 1%가 안 돼요. CS가 물론 이제 품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CS가 1%가 안 돼서 그러니까 힘든 줄 모르고 또 CS를 해요. 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는 것 같으면은 힘든 것들이 있죠. 근데 CS가 들어오는 거는 나의 제품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거다.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고춧가루 같은 경우에 감칠맛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고춧가루에서 감칠맛이 안 난다 그러는데 뭐라 답변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제품 생산에 더 열심히 뭐 매진하겠다 이렇게 그냥 답변하고 끝났는데 지금도 매년 구매하세요. 그분 지금 남태평양에 피지라는 곳에서 매년 구매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정말 너무 특이해서 잊을 수가 없는 고객이신데 감칠맛이 안 나는데 남태평양 피지에 계셔. 그분은 항상 매년 저희 고춧가루를 또 구매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CS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CS를 할 때 내 제품을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유통업이잖아요. 제조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유통업은 단순히 유통만 하면 되고 쉽다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꼭 쉬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절차도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단계에서 실수나 혹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유통을 하면은 저희가 온라인에서 이제 유통을 많이 하잖아요. 마진 계산을 제가 잘못한 적이 있어요. 그 고춧가루인데 그 판매가가 저희가 만약 1,000원이라고 하면은 1,000원에 팔아야 되는데 100원에 예를 들어 팔고 옵션 가명을 그냥 그대로 해놨어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원래 시장가가 1,000원인데 얘 100원에 파네? 100원에 팔았는데 어떻게 그 잘 팔린 상품도 아닌데 그걸 보고 또 샀어요. 또 근데 한두 개 산 게 아니라 그 한 번의 거래로 20만 원의 손해가 났는데 소비자한테 전화하니까 소비자가 나는 정상적으로 구매했다 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실수한 거에 대해서 그분이 안 돌려준다고 해서 우리의 실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실수가 일어났을 때 그거 받으려고 고객한테 막 뭐라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걸 기회 삼아서 상품을 등록할 때 한 번 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부터 하지 말아야겠고 정말 신중해야겠다는 생각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처음 고춧가루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뭔가 이런 것들을 고추냉이를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를 만약에 팔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검색을 해보시고 식품 표시사항에 제조원 번호가 있어요. 그냥 특별한 방법이 진짜 없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데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전화하고 얘기하고 만나면은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하루에 100군데 전화해보세요. 한 군데는 분명 만날걸요? 한 군데. 그 한 군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이거 판매하는 사람들 스마트 스토어 뒤져서 사업자는 뭘로 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어디서 좀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검색 한번 해보고, 그러면서 천천히 시작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동안 이 일을 지속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10년 동안 이 고춧가루 외에 다른 것도 팔 수 있는 유혹이 많았을 텐데, 이것만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거를 지속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다면요? 맞아요. 10년 동안 정말 매력적인 상품들, 그리고 강의들, 그리고 어떤 뭐 아이템들 정말 많았죠. 저도 구매 대행을 잠깐 1년 정도 했었고요. 구매 대행 했었고, 그러면서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는데, 저는 고춧가루를 시작을 했잖아요. 내가 원래 하던 것보다 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고 쫓아갔던 거죠. 그러니까 구매 대행이 잘 된대,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근데 고춧가루에서는 제가 이미 읽어놓은 게 있어요. 10년 동안 해놓은 게. 근데 이것보다 이게 돈 된다고 하니까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돈만 보고. 근데 제가 그 구매 대행을 1년 동안 하면서 하고 접은 이유가 결국 사람이에요. 구매 대행 하면서도 느꼈지만 이 고춧가루 사람들과 10년 동안 맺어온 그거에 대한 어떤 인연? 우리의 어떤 추억들도 있을 거고 슬픔도 있고 행복도, 그런 추억들을 제가 다 무시했더라고요. 돈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 일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닫게 되는 시기였어요. 구매 대행을 접으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소중하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계속 뭐 잘 된 게 아니라 월 1,000만 원 벌어도 고춧가루를 그만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슬럼프가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막 그냥 출근도 잘 안 하고. 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6개월 동안 진짜 못 나왔을 때는 아무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안 일어나지고 눈을 뜨기가 싫고 아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이게 재미도 없고 그냥 왜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시기에도 나를 지지해주고 버텨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까먹고 그냥 계속 뭔가 돈 되는 거 없을까 이런 생각을. 그 지지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고춧가루 스승님이라고 저는 부르거든요. 지금 있는 회사에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독립해서도 저를 옆에서 같이 파트너로, 저희 사장님이세요. 오, 와. 그러니까 별말은 안 하시는데 그냥 마음으로 밀어준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저한테 한마디 딱 하신 게, 제가 인생에서 들은 말 중에 지금까지는 가장 감동적이고 잊을 수 없는 말이, 나는 언제든지 호윤이 편이야.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잘못을 하든지 간에, 물론 제가 뭐 범법이나 뭐 그런 걸 하진 않지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는 너를 지지해. 아, 이거 진짜 큰 힘이 되죠. 그래서 그 정말 처음에 출근도 하기 싫었고 막 이랬던 그 6개월 동안을 그래도 다시 이겨낼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대표님은 요즘에는 어떤 하루 일과를 보내실까? 네, 요즘에 이제 10년 정도 되셨으면 네. 똑같은 일을 또 계속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하루 일과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나 봐요. 맞아요. 모든 대표님들이 다 공감하실 텐데, 네. 뭐 돈 1,000만 원 벌고 쇼핑 맨날 하러 다니고 맨날 소고기 먹고 그런 줄 아는데 더 많이 일하게 되잖아요. 네. 그냥 9시에 출근해서 제가 운동을 8시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8시까지 일하고 운동 끝나고 집에 오는 게 아니라 다시 출근을 해요. 다시 출근해서 12시나 1시까지 일을 하고 그냥 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가 이 루틴대로만 그냥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무실에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요. 고춧가루 위탁을 꾸준하게 해오셨는데 이 고춧가루 판매를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된다면 고춧가루를 10년 이상 한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디벨롭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건지 좀 궁금해요. 어렵죠? 네, 너무 어려운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닥쳐 있는 거고 계속 매년 이뤄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년 눈에 띄게 줄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주변에 고춧가루를 팔아서 저희 사무실처럼 유통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저희가 잘 되면은 결국에는 그 지역에서 식자재 하시던 분들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없어지는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방법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냥 지금 꾸준히 이 자리에서 고춧가루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경쟁력 있게 제품을 공급하는 거,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앞으로 사업 계획도 좀 계속 이런 식으로 디벨롭을 한번 해서 오래오래 또 살아남으셔야죠. 네. 그렇죠.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지금 본인의 그 고춧가루에 대한 컨텐츠도 있지만 또 혹시 또 다른 또 유튜브를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작년에 한 24억 정도 했거든요. 네, 24억 정도 고춧가루를 팔았는데 저희가 도매몰을 하나 오픈을 했어요. 그 오픈을 하기 전에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저 혼자 하기에는 이 온라인 시장은 너무 큰 거예요. 내가 기획, 마케팅, 광고 뭐 이런 거 뭐 상품 등록에서부터 다 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큰데 그 아이템이나 시스템은 다 갖춰져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나만 갖고 있지 말고 이 시스템을 오픈하자. 나와 같은 사람 40명만 만들면은 1000억이 되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니까 그러면 40명을 모으자. 그 40명 어떻게 모으지? 나 같은 사람은 누구지? 온라인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 온라인에서 판매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모집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도메모를 그렇게 해서 오픈하게 된 거거든요. 너무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춧가루까지 왔습니다. 온라인으로 못 파는 게 이제 없는 게 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정호윤 대표님하고 고춧가루 파는 사람 그리고 또 도매몰 관련해 갖고 좀 많이 알아보았는데 자세한 거는 고춧가루 파는 사람이라고 유튜브 검색창에서 누르면은 이제 대표님 바로 나오실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나옵니다.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고춧가루 파는 사람을 좀 검색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오늘 촬영 너무 편하게 해주셔. 분위기가 되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많이 도와주시고 옆에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촬영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이야기가 많이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된 그날까지 지금까지 고춧가루 파는 사람 정호윤.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